교수님, 네, 여기는 길 가야 하는데, 네. 그게 색이 뭔지 모르겠네, 식물이. 우리가 나물로 먹는 것 중에 눈개승마라고 하는 나물이 있어요.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닮은 식물이고요. 그냥 잎만 요렇게 보면 딸기 같죠? 그러네. 예, 그냥 우리 식용하는 딸기로 보이는데 이 식물 이름은 노루오줌이에요. 요즘. 예, 그 노루오줌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얘가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속에서 약 아미노산 향이나 이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노루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오줌 이름을 붙인 거죠. 얘는 그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사람이 먹으면 염증을 잘 잡아요. 그래요? 염증을 잡는 특성 때문인지 먹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수면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그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냄새가 그 아미노산 된장 냄새 같은 게 강하게 나고 그 역할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염증을 잡고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약초이면서도 꽃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화해로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수면 유도나 이런 걸로 써서 얘는 기본적으로 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성의 아이이고요. 뿌리가 길게 잘 발달을 해서 이렇게 뿌리를 채집한 다음에 위에 부분은 말려서 차 같은 걸 쓰고 나머지 남은 뿌리들은 그냥 제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심어주면 내년에도 성장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식용이든 약용 부위가 어디예요? 이 뿌리 다 쓰는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키우면서 잎을 가지고 차로 마시면 일단 항산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그러는 부분이고 정원에다가 꽂아두면 꽃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뭐 꽃도 보다가 사람들 오면 그냥 생채로 끊어서 잎을 따서 차로 마셔도 되는, 아이고 다른 풀들하고 강하게 엉켜 있어서 이렇게 뿌리 구조가 굵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뿌리들은 그냥 다시 따서 심어주고요. 이건 번식은 뭘로 해요? 씨로 해요? 네, 그 씨로도 번식하고요. 지금 이렇게 끊어놓은 아이들을 더 짧게 끊어서 심어놔도 잘 자라요. 다시 영양번식도 함께 네, 영양번식도 아주 잘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길 옆에 있어서 이렇게 캐는데 그냥 식물 중에서 너무 주변에 흔한 잡초처럼 그런 취급받는 아이인데도 얘들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건 환경적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이 아이가 충분히 세균이나 이런 다른 조건들하고 이기는 능력이 충분히 뛰어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거는 재배는 안 해요? 화해 꽃으로 재배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너무 보기 흔하게 있는 아이들은 굳이 재배를 안 하죠. 집 주변이고 어디로 나가면 흔하기 때문에 굳이 재배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집 주변에 나가서 그냥 뚝 이렇게 좀 캐와도 되는 그런 종류로 보시면 돼요.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네. 약용으로 만일 쓸 일이 많아지면 네.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배하면 되죠. 뭐 분주해도 잘 크고
이식도 잘 되고 너무너무 잘 크는 아이라서 뭐 한 폭이 들어가면 이렇게 무대기로 그냥 1, 2년 안에 커지는 잘 크는 아이라서 아직은 얘를 화해용 외에는 재배를 안 해요. 그런데 향후에는 재배하는 형태로 가겠죠. 자, 보세요. 뒷뿌리가 이렇게 굵고 실해요. 그래서 굳이 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번식을 할 때는 그냥 이 뒷뿌리를 끊어서만 두면 번식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번식에는 문제가 없는 아이. 아주 단단하네요. 딱딱해? 어이구. 네. 그 정도에? 네. 작년에 꽃 폈던 흔적입니다. 예. 붉은색 또는 핑크색으로 꽃들이 피는데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오래 펴요. 그래서 이쁘네. 예, 꽃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옛날에도 약용으로 썼는 모양이죠? 그래 어르신들이 이걸 약용으로 쓰거나 이런 거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바이오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식물들을 매스로 사용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들을 실험실에서 성분 검사나 기능성 검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주변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항산화나 이런 능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던 모든 식물들이 다 약용화 될 수 있고, 특히 노로즘처럼 번식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약용 식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네. 이게 그 신경 안정되고 뭔 잠 잘 자게 하고 그런 거 네. 너무 좋네. 네, 좋아요. 용도가 엄청 많구나. 네, 너무 어려운 곳, 멀리 있는 곳에서 기능성 식물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흔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밭가라던가 길가 이런 데도 기능성 식물들은 잔뜩 있습니다. 그 포기가 엄청 크네. 얘는 천궁하고 함께 있는 거고요. 천궁도 뭐 중요한 약재인데 우리가 보통 재배하는 거나 약용으로 쓰는 건 중국산 원종의 천궁을 쓰고요. 대처로 해서 썼던 게 천궁인데 얘도 맛이 좋아요. 맛이 좋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그 식물이고, 뿌리도 이렇게 당귀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알뿌리로 돼 있고, 향도 천궁향에 많이 근접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미나리 향을 조금 섞은 것 같은 그래? 그런 느낌의 향이네요. 뭐 기본적으로 약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느낌의 향이고요. 그거 그냥 먹어도 돼? 예. 찌린내 나는 거 아니? 노로우즘은 찌린내가 나도 이 천궁은 그건 천궁이구나. 예, 찌린내가 안 나고요. 맞아. 그래도 맛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 생각보다 시원하고 갈증도 없애고 그러는 좋은 맛과 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입 넓은 애들이 있죠? 네, 그 뭐야 이건 또? 얘는 그 유명한 개미추입니다. 쌈을 싸먹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나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유명한 나물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냥 이런 길 옆에 정말 흔한 그런 산나물이면서 이렇게 아주 슈퍼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고, 바닥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벌개덩굴이라는 나물이에요. 벌개덩굴. 예, 깻잎 향이 나요. 아니, 이름도 희한하네. 굉장히 향긋한 아주 고급 나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래나 머루 같은 거 먹죠. 근데 이게 미역줄 나무라고 하는 다래 같은 것들하고 동일한 맛을 내는 나물이에요. 저거구나. 네. 꽃도 하얗게 피고. 근데 저거를 먹는다고요?
그럼요. 달에 뭐로 다 먹지요. 그 이름이 정확히? 미역줄나무. 미역줄나무? 네, 얘는 약간 고산 지역에 있는 맞아. 그런 아이예요. 맞아. 낮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산에감이 있는데. 네, 높은 산에 있는 나물이고 쑥이죠. 그렇지. 네. 유튜브 촬영하기 전엔 차들이 안 다녔는데 차가 많이 아이, 뭐, 지나가네요. 사람 사는 동네 네. 차가 다녀야지. 여기는 산들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은 연하고 부드럽네요. 그 쑥 이름은?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쑥이에요. 일반 쑥. 제일 대표적인 그냥 쑥이라고 하는 그 쑥이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식용으로 쓰는 게 주변에 많아요. 외려 안 쓰는 게 사초 이런 애들은 안 쓰죠. 왜 그러냐면 맞아. 이거는 못 먹어서 약용이 안 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날카로워요. 아, 맞아. 손비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사실은 얘도 약초로 써요. 기능성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